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식품화학 강의를 맡게 된 홍남대학교의 김준영 교수입니다. 교수입니다. 이게 강의 동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 뵙게 돼서 정말 여러모로 안타까운 점이 많네요. 지금 비대면 강의가 진행됨에 따라서 여러분에 대해서 강의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다음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론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식품, 우리가 이 식품 영양학거잖아요. 식품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내려볼까 합니다. 물론 그 전에 배웠던 식품학이라든지 조리학이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겠지만, 식품은 일단 뭐 우리가 쉽게 생각한다면 먹는 것이죠. 먹는 것입니다. 먹는 것. 다르게 말하면 음식이겠죠. 그렇다면 먹는 것은 또 다른 것이 하나 더 있는데, 약품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뭐 알약으로 먹기도 하고 가루약으로 먹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약은 제외돼서 섭취할 수 있는 것, 섭취하는 음식물, 이것을 갖다가 우리 식품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약은 제외되는 것이죠. 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을 정의할까요? 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병이 났었을 때 그것을 치유하는 것이죠. 병명이 앞에 있어야 돼요. 그런 것은 약이고, 그 외의 것은 이제 먹고 건전하게 먹고 그럴 수 있는 것들은 식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것은 식품위생법에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좀 본론적으로 원론적으로 봤을 때 식품을 왜 먹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식품을 왜 먹죠? 네, 먹지 않으면 죽으니까. 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먹는 여러 가지 영양소가 있는데, 여러분 이미 배우셨을 겁니다. 어, 탄수화물이라든지, 또 그 다음 뭐가 있어요? 단백질 있고, 그 다음에 지방 있겠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식품 안에는 수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다른 물을 먹기도 하지만, 여하튼 이런 것들을 먹음으로써 뭐 여러 가지 이제 역할을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생체 내의 에너지를 갖다 만들어내요. ATP라고 하는 에너지를 만들어내거나, 우리의 조직을 이루거나, 아니면 어떠한 그 항상성을 유지하거나 기능성을 유지하거나, 이제 이런 것을 하죠. 물론 이제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수분 외에도 무기질, 비타민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두 번째 이유, 식품을 왜 먹는가? 두 번째 이유, 식품을 먹는 건 맛있잖아요. 그죠? 향기가 좋고, 색깔이 좋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먹는 기쁨, 기호성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식품을 먹죠. 그러니까 예전에 어려운 시기에는 그야말로 맛이 무슨 소용이냐. 먹고 살아야 된다. 그랬던 생명 유지였지만, 좀 잘 살고 나서는 이제 맛, 향기, 색깔을 또 선호하게 되죠. 근데 그 다음 시즌, 다음 이제 페이스로 넘어가게 되면 사람들은 아무거나 먹을 수 없다. 건강을 유지하겠다. 골고루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을 식단에 잘 맞춰서 먹어야 된다. 그래서 요새는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더 건강해, 웰빙, 좀 더 우리 몸에 있어서의 기능적인 측면을 강조시켜서 먹고 좀 오랫동안 장수할 수 있을까,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하죠. 식품은 이렇게 먹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고, 시대적으로 변천을 봤었을 때 우리나라도 굉장히 이렇게 많이 변해왔습니다. 그럼 식품은 나이 들어서 그냥 먹나요, 대부분? 아니죠. 무엇을 재배를 한 다음에 이것을 가공을 하게 되거나, 그 다음에 뭐 다른 말로 하면 조리를 하게 되죠. 근데 가공이라고 하는 것은, 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 전처리가 있어요. 세척, 절단, 이런 것도 전부 다 가공의 범주에 들어오게 됩니다. 일단 가공하고 조리하고 이제 그러다 보면 얘네들이 주로 이제 뭘 많이 해서 열을 많이 사용하죠. 열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산을 집어넣는다든가, 아니면 미생물을 집어넣는다든가, 아니면 뭐 첨가물을 집어넣는다든가, 그래서 무슨 혼합을 한다든가, 그렇게 돼서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제공이 되던가 아니면 급식소에 들어오시는 손님들에게 제공이 되죠. 그리고 어떤 것들은 저장을 좀 오랫동안 하기도 하죠. 저장을 오랫동안 해야 되는데 뭐 냉장고에서 저장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뜨겁게 저장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러 가지 첨가물을 넣어서 저장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날 것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가공이나 저장을 하게 되는데 이때에 주로 이제 색이라든지 향기라든지 맛이라든지 조직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하게 되죠. 조직감은 또 영어로 텍스처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것은 또 이런 그 가공이나 조리를 통해서 기능성이 향상되기도 하고 어떤 것은 떨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전부 다 변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좋은 쪽으로 변할 수도 있죠. 내가 의도적으로 무엇을 열을 갖다가 어느 정도 해서 얘를 갖다 조직감을 갖다 말랑말랑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호화시킨다든가 향기를 집어넣는다든가 색깔을 갖다 변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나는 의도치 않게 나쁜 방향으로 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가공이나 조리 과정 중에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해서 변하는지 왜 변하는지 이것을 변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나갈 수 있는지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식품화학입니다. 네. 이러한 것들을 화학적으로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것을 갖다 실무적으로 이런 것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배양할 수가 있는 것이 식품화학 과목이고요. 이와 비슷한 과목으로서는 여러분이 이전에 조리 원리나 식품화학을 통해서 배웠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베이스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요. 또 유기화학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요. 그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데 식품화학은 이러한 과목들에 비해서는 약간 좀 레벨이 높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리과학과 식품학을 수강한 식품영양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조리과학이나 식품학의 연장선이나 그렇지만 화학적으로 심층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제가 자꾸 약간 사용하는 게 자, 영양사 자격증하고 관련이 아주 깊어요. 영양사 실무 측면에서 식품화학을 다루게 되기 때문에 식품 영양학 전공자 이외에는 수강에 대해서는 좀 제고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강의 방법으로는 플립블러닝으로 강좌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영양사 시험 과목에 보시게 되면요, 식품학 조리 원리 이 과목이 있는데 이 과목에 한 과목으로 출제가 됩니다.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2학년이 아마 맞춰지게 되면 식품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도 식품화학 과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리사 필기, 조리기능사 필기 시험에도 식품화학을 알고 시험을 치게 되면 매우 수월할 겁니다. 그래서 요것은 식품화학은 화학적인 개념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레벨이 좀 높다는 것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프립들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미리 동영상이 제공이 되어지고요. 이 동영상에 따라서 강의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과제가 수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꼭 봐야 돼요. 이 동영상을 어디서 보느냐, 여러분 CTL에 보게 되면 여러분 학번과 수강하시는 과목이 전부 다 리스트가 나오고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동영상이나 과제라든지 공지에 관한 사항들이 모두 다 있습니다. 모바일로도 가능하고요. PC로도 가능합니다.
강의 목표. 식품화학은 식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화학적인 변화를 중심으로 관련된 과학적인 원리와 이론을 배우게 됩니다. 식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변화는 갈변화 반응, 효소적 반응, 색깔, 맛, 향기 등이지만 이들을 알기 위해서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수분,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영양학에도 배웠을 것이고요. 조리 과학도 배웠을 것이고 식품화학에서도 배웠을 거예요. 아마 4년 때까지 계속 리피트 될 겁니다. 반복될 테니까 너무 어려운 마시고요. 계속적으로 접하게 되시면 저절로 지식이 쌓이게 되실 테니까 학습에만 잘 따라주세요. 그래서 이 과목을 수강하시면 식품의 화학적 변화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이해되고 전문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화학적인 변화가 왜?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전문인과 같이 전문적인 용어로서 타당성 있게 논리적으로 여러분이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변의 식품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제대로 된 습득으로서 필터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정보가 굉장히 많고 먹방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어떠한 정보는 타당치 않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에서 바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식품학도로서 특화된 전문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강의 평가 부분입니다. 출석 30%. 출석 30%인데요. 여기 온라인, 오프라인 출석까지 모두 다 합치게 돼요. 근데 지금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도 과감하게 퍼센테이지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CTL에 있는 동영상을 보셔야 되는데 그 동영상을 마구마구 자기가 마음대로 플레이 하셔서 이렇게 막 건너치고 들으시게 되면 이게 100% 수강으로 안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조심하시도록 하세요. 그리고 전체 출석 일수의 4분의 1을 결석을 하시게 되면 자동적으로 F 처리가 돼요. 이것은 교수님이 절대로 수기로 여러분의 출석을 평가하지 않으므로 이것은 그 해당되어지는 그런 시기 안에 동영상을 보지 않으시거나 강의에 참석을 안 하시게 되면 결석 처리가 됩니다. 또 하나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에 하나라도 응시를 안 하시게 되면 이것도 F 처리가 돼요. 왜 그러느냐? F 처리거든요. 근거가 없어요. 여러분이 수강을 했다는 근거가 되지가 않기 때문에 근거 자료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라도 꼭 시험은 출석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출석을 4분의 1 결석을 안 하고 완전 100% 출석하셨다 하더라도 시험을 하나를 안 보시게 되면 F 처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간고사 25%, 기말고사 25%, 과제물 10%, 퀴즈 및 수시시험 10%지만 이것이 지금 비대면 수업이 진행됨에 따라서 이 비중이 변화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한테 내주는 과제나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퀴즈를 본다든가 이런 것들은 꼭꼭 참여를 하셔서 나중에 영향을 받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온라인은 CTL 동영상이 올려져 있어요. 거기에 자동 출석으로 처리가 됩니다. 굉장히 세세한 부분까지 소수점까지 몇 퍼센트 체크가 되니까 주어진 시간만큼 꼭 강의를 보십시오. 교재입니다. 교재는 기초가 탄탄한 식품화학 수학사에서 나온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유인물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유인물 위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차별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1주차는 강의 소개, 그리고 화학적인 기초, 뭐 원자, 원소란 무엇이냐, 그 다음에 결합이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거고요. 두 번째, 수분, 그 다음에 탄수화물 들어가기 전에 약간 더 배워야 될 것이 있어요. 이성질체라든지 그런 것들을 더 보실 것이고요. 그 다음에 탄수화물, 두 번째는 다당류, 그런 것도 들어갈 것이고, 전분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 지방, 또 지방의 특징, 식품의 효소, 색, 맛, 물성, 향기, 첨가물, 뭐 이러한 순으로 진행이 될 것인데, 8주차는 이제 중간고사죠. 중간고사와 함께 문제 풀이라든지 보충적인 그런 설명이 들어갈 것이고, 15주차는 기말고사죠. 제 강의를 이제 뭐 익숙해지시면 아시겠지만 아마 선배님들은 그러실 겁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비중이 굉장히 크지가 않아요. 강의에 참여 이력, 그리고 얼마만큼 중간에 미션지라든지 그런 것들 활용을 잘했는지, 거기에 따라서 강의 평가가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소수점으로 달라지니까 또 감안해 주시고요. 진도의 차례는 변할 수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와 같이 이메일 키머스커 호남 ACK 알려보시고요. 그 다음에 퀴즈즈 어플이 있습니다. 요것을 어플을 잘 깔아주시고요. PC로도 가능합니다. 퀴즈즈 어플을 가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회원 등록하십니다. 무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퀴즈 어플을 하시고, 제가 나중에 이제 여러분의 그 점수를 이제 모두 다 모니터링 하게 되는데, 이때 자신의 본명을 안 써주시면 제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꼭 본명으로 들어와서서 대화명을 아무렇게 개똥이 속똥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신의 본명으로서 해주십시오. 그리고 매번 하나의 한 차시가 끝날 때마다 확인이 되거나 한 챕터가 끝날 때마다 다시 확인하기 위한 그런 절차로서 퀴즈를 수시 시험 대신에 볼 수가 있으니까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이 비대면 수업이 길어질 경우를 위해서 줌이나 유튜브 라이브가 있으니까 여기에 강의를 진행할 수가 있으니까 가입을 해주시는데, 이 참 퀴즈는 여러분한테 주어지는 시간이 하루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수업에 아주 참여를 안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게 짧은 주어진 시간 안에서 참여를 못하게 될 수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CTL을 들여다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줌이나 유튜브는 구글에 아이디가 있으면 쉽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구글에 가입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저거는 유튜브 라이브도 그렇고요. 어플이 아마 있을 겁니다. 어플을 깔아주십시오. 모두 다가 모바일로도 다 가능합니다. 이상이고요. 여하튼 여러분 강의가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영양사가 되기 위한 길목에서 본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